기지개헌 판사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물으셨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법조계 예상로 많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독립된 재판부이긴 합니다만은 서울중앙지법의 여러 재판부가 내란 관련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도 그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은 또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백대현 재판부 거기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방해 사건을 했었죠. 그러니까 내란 관련 사건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재판장들이 물론 뭐 모여서 협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어느 정도는 좀 그렇게 조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아니라고 하고 그런 선거 결과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도 일단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담 정도에 있어서는 약합니다. 미리 비상계엄 선포를 알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소한 뭐 몇 달 전에라도 뭐 무슨 회동을 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인물 종사자 혐의를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내란 수개로 기소가 돼 있고 비상계엄으로서 전국을 타개했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상당히 오래 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하고 모의를 해 왔다고 이제 공소장에 지금 적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정식님 말씀대로 계엄에 참여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에 참여했다라는 게, 그러니까는 뭐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하다못해 그러니까 단전단수 지시라도 실행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군 경찰 그런 뭐 여인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지호 이런 사람들처럼 대통령 전화 받고 병력이나 경력 파견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단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상태를 표현하자면 그런 거야.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으로, 어떤 국무회의 소집을 하고 거기서 이제 부서를 받으려 하고 이런 행위까지도 지금 내란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내란을 이렇게까지 넓게 인정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남은 내란 관련 종사자들의 판단에도 상당히 이게 지금 먹구름이 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잭리 말씀대로 이제 내란 정당이 될 거라서 잭리님이 뭐 걱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그래서 이제 뭐 고소하다고 뭐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금 계엄 선포 자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두 명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도적으로 기획을 했고 그동안 준비를 했었고, 물론 준비가 굉장히 엉성하고 서툴렀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정말 자다가 너무나도 놀라운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받게 됐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죄 선고를 가지고 뭐 보수 진영 전체를 뭐 내란 프레임으로 씌우는 거는 이건 맞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이게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왜 내란이냐라는 것인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 계엄 선포라는 것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때에 그러니까 통상적인 행정력의 행사로는 국가를 수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병력으로서 어떤 비상사태에 대비하라는 그런 의미의 이 계엄이지, 지금 뭐 야당이 연달아서 뭐 무슨 국무위원들을 탄핵을 하고 그리고 각종 법안들을 갖다가 뭐 이상한 법안들을 계속 뭐 입안을 하고 통과시키고 그런 상황에서 선포하라고 있는 게 계엄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과연 내란까지 되냐, 그 부분은 아직도 이제 동조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사실 뭐 심정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내란까지 될까? 저도 이제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법원은 그렇게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체포 지시라거나 이 부분까지 나아가지도 않고도 그냥 어떤 병력을 동원하고 경찰력으로 국회에 들어가게 한 그 자체로서 내란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얘기죠. 다친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는데 내란. 그렇죠.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은 이거를 굉장히 폭넓게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한 겁니다. 내란의 의미를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해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아, 그때 시끄러워봤자 여의도 주변에 국회 주변에 시끄러웠지. 나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초저녁 잠이 많아가지고 10시에 자서 그냥 7시에 일어났다. 그 밤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것을 폭동 행위로 인정을 했고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뭐 이제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이게 비상계엄 선포가 정말 잘못됐고 이거는 엄히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법리적으로도 이게 과연 그런 국헌문란 목적이고 이걸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거는 동감하지 않은 분들도 저는 충분히 많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아마 2심에서도 다툴 여지는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1심 단계에서 봤을 때는 일단 가장 첫 사건인 한덕수 사건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비상계엄을 한 2시간 전에 알았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그냥 가담도 있고 중요임무 종사를 인정을 하고 특히나 부작위에 의한 가담, 부작위란 부분은 아마도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2심에서 많이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작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작위라는 게 뭘 한다는 거잖아요. 부작위는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총리라는 이유로 쉽게 말해서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계엄 선포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중요임무 종사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도 굉장히 납득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과연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본인의 어떤 법적인 한벽이나 주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제인이 말씀대로 뭐 재판을 분석하는 게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대법원 판단 가서 받아봐야 될 텐데 다만 어쨌든 1심 단계에서 이렇게 중형이 나왔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재판은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해설을 해드린 거고요. 카놀라님이 그 영연백 얘기하셨는데 영연백 이거는 사실 이거는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영연백 이 부분은 공소장에도 안 들어간 것이고 그 영연백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소위 말해서 시체를 담을 가방으로 영연백을 준비했다라고 계엄 초기에 어마무시하게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왔고 그 중에는 지금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연백이라는 거는 저희가 다룬 적도 없고 검증도 안 된 그런 뉴스입니다. 맞습니다. 이광민 말씀 그게 맞아요. 계엄 요건이 안 되는데 계엄을 한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야당이 어떤 그 줄탄핵을 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더라도 이것을 정치로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을 했어서는 안 된다. 비상계엄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영장 없이도 뭐 인신을 구금을 할 수도 있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을 할 수도 있는 정말 중대한 국민에 대한 자유 제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면은 행사에서는 안 되는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헌재가 얘기한 대로 지난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타개할 방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총선에서는 정말 자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총선 지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 그럼 유도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계엄을 상당히 유도한 그런 행위들을 좀 자초한 그런 상황인데 결국 어떻게 보면 말린 거죠. 그렇게 해서 계엄 선포를 하고 또 이게 그냥 계엄 선포도 아니고 물론 이제 뭐 사망자도 없고 사상자도 없었지만은 국회에 군인을 보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조금 심각하게 재판부가 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의 계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회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군인을 투입한 사례는 없었거든요. 국회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계엄 해제 의결권이 있는. 그러니까 계엄을 이렇게 의결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국회에 그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국회가 이 계엄은 해제돼야 된다고 의결을 하게 되면은 바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기관에 대해서 군대를 보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하지만은 뭐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서 뭐 담을 뛰어넘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상은 뭐 사법기관 입장에서는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국가기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폭동 그리고 내란 그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군대를 보낸 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재판 많이 남았으니까 좀 더 뭐 볼 수 있습니다. 볼 여지는 있고 물론 이제 제가 앞서 이제 여러 재판부의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뭐 그걸 또 단정적으로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도 다른 재판부고 판사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할 재판부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첫 사건인 이 사건의 어떤 선고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뭐 무시하고 간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오 박사님 말씀대로 내란 재판 끝난 건 아니에요. 2심도 있고 3심도 있고 과연 1심대로 이렇게 어떤 체포 지시라거나 뭐 이런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내란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내란의 폭동을 이렇게 광의라는 건 넓은 의미로 넓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그런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뭐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지금 단계에서 다 끝났다. 뭐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쨌든 지금 오늘 선고에서 확정이 된 오늘 선고로서 조금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은 12.3 계엄은 법원이 일단 1심에서 내란이라고 봤다. 한덕수 사건에서 내란이라고 봤다. 그리고 이 내란에서 이 계엄에서 적극적으로 계엄 모의를 하거나 병력이나 경력의 파견을 지시하지 않은 단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그리고 국무회의 소집을 도와주고 뭐 사후에 계엄 선포 문건을 만들고 이런 정도의 행위에 있어서도 법원이 이것을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그러니까 군경하고 똑같이 본 거다. 이거 그래서 물론 이제 당사자가 법적으로 앞으로 이제 크게 많이 다툴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상황이 굉장히 좀 심상치가 않다. 굉장히 좀 위중한 결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내란이 인정됐다는데 이게 이제 방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우리 보수 진영 전체가 내란 세력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날 밤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방법으로 전국을 타겟이라고는 정말 국민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보수 우파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잘했다고 할 국민도 저는 정말 내심으로는 얼마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행위하고 어떤 우리의 그 보수 우파가 가져야 될 그 가치와 지향하고는 저는 분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관위가 이제 선관위하고 이제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조금 법원이 더 이제 좀 무겁게 본 게 이 부분도 선관위도 이제 헌법기관이죠. 헌법기관이고 헌법상 중립이 인정되는 기관이고 특히나 대통령이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뭐 판단은 안 했지만은 어떤 부정선거 여부를 이제 뭐 파보기 위해서 이제 이 병력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 그런 판단의 요소로 인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엄, 동검도니 뭐 계엄하고 내란,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계엄 이꼴 내란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건에 맞지 않은 위헌 위법한 계엄이라고 본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 헌법기관인 국회하고 선관위에 군과 병력을 보내서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 이것을 내란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최 교수님 말씀대로 지기현 부장판사 판결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1심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났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조금 1심 결과는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중요 사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내란 관련 부분은 아니고 이제 목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품을 받은 혐의 그런 부분의 재판이기 때문에 내란 관련 사건은 아닙니다만은 그 사건도 선고가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결심 재판 마쳤죠. 무기징역 구형이 됐고.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구형 끝나고 선고만 난 거였으니까 그 사건 선고를 또 한번 지켜보시죠. 자, 오늘의 판읽기 그래도 이제 뭐 여러분들 참여해 주셨는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런 중요 사건 선고 있으면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궁금한 점들 나누면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